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교재를 읽으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계약 중에서 이제 현상 광고를 보시는데, 앞에서 현상 광고가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한 요물 계약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자리가 있습니다. 675조를 보시면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서로 대가지가 일단 있다는 거죠. 서로 출연이 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로 양쪽에 대등한 가치의 채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보수 지급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에 응하는 행위를 완료할 때 생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상계약 중에서 전형계약 중에 유상계약으로서 유일한 편무계약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요물계약으로 본다는 거. 물론 대부분의 학사님들이 재건법각칙, 계약각칙, 전형계약에 있는 현상 광고를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계약으로 보지 않고 그 단독행위에 접근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례도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걸 그냥 확인한 겁니다. 왜냐면은 계약 법률행위니까 특별한 다른 제한이 없으면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죠. 어쨌든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보고, 근데 단독행위로 보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지정된 행위를 완료해야 계약이 종국적으로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요물 계약에 대비되는 말이 낙성 계약인데,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은 겨루게 계약 성립 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 어쨌든 양쪽의 재산에 출연이 있기 때문에 유상 계약이고, 그런데 그 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자만이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편무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 하여튼 현상 광고 성립,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요건 갖춰야 된다. 그것을 현상 광고와 관련돼서 한번 풀어본 거고, 그러면 광고가 뭐냐? 일단 광고에는 광고자의 확정적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응모자가 해야 할 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지정일 환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행위 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확정적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상 광고에서의 광고가 그렇다는 거죠. 응모자의 지정 행위 있어야 되고, 그럼 현상 광고를 철회할 수 있는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상 광고에 대해서는 지정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지정행위 완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지정행위를 한 자가 없으면은 계약이 그 현상 광고 즉 청약이 실효되겠죠. 근데 완료 기간 정하기 전이라면은 광고 청약 광고, 이게 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그게 살아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처리하지 못한다. 지정행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하나요. 앞에 광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앞의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면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철회 사실 안자에 대해서만 철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상 광고 저 앞에서도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경찰서 앞에 있는 지명 수배자 뭐 광고지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전봇대에 보면은 집 나간 강아지를 찾습니다. 뭐 찾아주시면은 뭐 뭐 대가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봇대에 간혹 붙어 있죠. 그런 게 현상 광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요즘은 우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광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현상 광고할 때 TV에 뭐 그 물건 광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물건 광고는 광고 계약에 따른 그때 그 광고는 비전형 계약이죠. 광고 계약에 따른 뭐 이행으로서 TV 화면에 광고 그게 올라오는 거죠. 일단 그 현상 광고와 관련해서 일단은 광고자의 보수 지급 의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TV 뭐 요즘은 TV가 없어 확인이 안 되는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뭐 연말에 뭐 그 원고 모집 광고를 하죠. 뭐 200자 원고지 몇 매 내외에 뭐 주제를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방송국으로 원고를 보내세요. 뭐 그런 거 그게 뭐 현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렵지만은 그 출판사하고 뭐 물론 이제 뭐 그게 그 방송국 자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사에서 그런 원고 모집 광고를 한다면은 그 출판사와 방송국이 광고 계약을 하고 비전형 계약인 광고 계약을 하고 그 효과로서 그런 원고 모집 광고가 TV로 나오는데 그때 현상 광고 내용은 200자 원고지 몇 매, 뭐 내외의 어떤 뭐 단편 소설, 뭐 모집 언제까지 하라, 뭐 하시오, 뭐 그래가지고 뭐 1등 뭐 현상금 그 현상금이라 해야 되나 그것도 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TV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자의 보수 지급 의무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나 광고 전에 이미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 뭐 전봇대에 집 나간 강아지 뭐 사진 이쁘게 붙여놓고 찾아주시면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상당한 가치의 뭐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상당한 가치는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상당한 가치가 도대체 얼마냐. 근데 그 광고를 보지 않고 강아지를 찾아가지고 주인 찾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도 보수 지급 청구권 있다는 거. 보수 청구권은 지정행위 완료 시에 발생하며 다만 지정행위 완료에 정지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우수 현상 광고에 보수로서 계약 체결권이 부여된 경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자가 계약 체결을 불이행하면 당선자는 재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는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판례 외우는 게 민법 공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험도 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옛날 사법시험은 학술도 쓰고 판례도 쓰고 이랬는데 요즘 뭐 법무사 시험 그다음에 뭐 로스쿨 변호사 시험은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보다 이거 판례에 따라서 쓰시오 뭐 이렇게 주문을 쓰는데 그럼 판례 니 외웠나 이 말이죠.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법무사 시험 칠 때 시험 나오는 건 당연히 판례에 나오니까 이건 방위 판례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법리를 터득을 해놓고 이제 사실관계를 딱 써놓고 근데는 그 판례를 본 적도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목차 이제 앞에 딱 첫머리가 판례에 따를 때 이제 그 판례에 따를 때는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 내가 그 판례를 볼 수 없으면은 판례 사항을 추정해 가지고 법리를 쓰는 거죠. 그게 맞으면은 법리를 터득했다는 거죠. 나는 민법을 답안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판례 본 적도 없어도 판례에 의하면 해가지고 이때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대법원 뭐 대법관이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민법 시험은 뭐 10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뭐 민법 주관식 100점 만점에 뭐그 형기상 100점 만점이지만은 실추는 70점 만점입니다. 70점. 70점 넘는 사람이 5명, 10명 안쪽이죠. 내는 70점 넘겼다는 거지. 내가 왜 점수를 말 안 하려다 하냐면 사람들이 100점 만점에 7점 맞을 때라니까 7점밖에 못 맞았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2차도 안 쳐보고. 1차는 100점 맞습니다. 내가 행정사 시험, 민법 총칙은 100점 맞아 갖기겠고. 웃자고 하는 소리에 목숨 걸고 덤비지 마세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고, 완료자가 여러 명 있으면 어떡할 거냐. 수인이 순차로 지정행위를 완료했다면 당연히 먼저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지급 청구권자가 되겠죠. 동시에 했으면 뭐 가분이면 가분적으로, 불가분 또는 1인만 지급을 정할 때는 추첨도 있다. 이거.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때, 뭐 공동을 했을 때 보수가 가분이면은 수인이 균등 비율로, 불가분 또는 1인만 지급을 정한 때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우수 현상 광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광고의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아까 원고지 뭐 광고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자가 있으면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않는 데는 광고자가 한다. 뭐 정한자가 있으면 그 자가 하고, 뭐 정하지 않은 데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모자는 전 이양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편파 판정 나오는 거죠. 이거 사돈의 8촌 뭐라고 뒤에 숨은 뭐 그런 것들이 많겠죠. 뭐 요새 돌아가는 추세 보면은 뭐 요새는 스펙도 필요 없다죠. 뭐 스펙도 필요 없으면 뭐가 판단하지? 하여튼 뭐 면접이든 전부 다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게 맞는데 그 블라인드 뒤에 또 숨어 있는 건 또 뭐지? 에휴 몰라 내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일개 강의하는 사람이 뭐 그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야 되겠죠. 물론 많은 정화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 뭐 믿을만한 사람한테 믿고 일을 맡기는 거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위임은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실을 위탁하고 상대방 일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무상이면은 다 편모고, 뭐 하고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낙성계약이다.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않는다. 불료식 계약이다.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딱 보면은 편모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뭐 이런 거고. 그런데 특약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정했다면은 유상쌍무로 간다. 이 소리죠. 위임의 효력, 수임, 임무를 맡은 자의 의무, 위임 사무 처리 의무가 있겠죠. 믿고 맡기으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 자, 빨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복수임인에 의한 위임 사무 처리, 수임이나 위임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절 하여금 자기에게 가름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복위임 말이죠. 복위임.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한 사람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일처리 못 맡긴다 이 소리죠. 왜냐면 너를 믿고 한 거지 다른 사람을 믿고 한 거 아니죠. 근데 수임인이 저당의 규정에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121조, 123조 대리 쪽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위임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위임인을 선임한 경우, 즉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거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위임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 책임을 진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임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했을 때가 없고 그런 거 없는데 무단으로 복수임을 했다면은 그때는 고의가시를 불문하고 일단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부수적 의무 일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고 의무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위임에 따라서 물건을 취득을 했으면 그걸 위임자에게 갖다 줘야 되겠죠. 당연히 뭐 확인해 보는 거고,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도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금전 소비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위임인의 의무 뭐 무상이라면 그냥 뭐 믿고 일 맡기면 그냥 믿고 일 맡기는 거 수입 많이 받아보셨죠? 뭐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때 심부름값 안 주고 시키죠. 그럼 무상위임이지 뭐. 아 이거 해주면 얼마 줄게 뭐.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 유상위임이지 뭐. 그런데 일을 시키면서 돈 준다 소리를 안 했어. 항상 줬다는 거지. 항상 돈 준다 소리를 안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항상 줬다는 거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고, 보수 지급 시기 위임 사무 완료한 후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 들인 것은 비용은 승급을 요한다. 필요비는 당연히 상환해 줘야 될 것이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위임 종료. 각 당사자는 유상, 무상 기간의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위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그런 말이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책임이 없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는 기타 종료 사유. 사망하면은 뭐 종료하겠죠. 근데 파산당하면은 종료하겠죠. 뭐 왜? 믿을만 하니까 위임을 했는데 파산하면은 믿기 어려운 사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수임인의 승견, 후견, 개시심판. 이건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의 파산선고죠. 당사자이란 거는 위임인이든 수임인이든 한쪽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종료하는데, 근데 승견, 후견, 개시심판은 수임인이 받았을 때 믿고 일을 맡겼는데 승견, 후견, 개시심판을 받으면은 종료한다는 거죠. 그 수임자가 승인,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조금 믿기 어려운 뭐 그런 관계가 되겠죠. 위임 종료의 특칙, 수임인의 긴급 처리 의무. 위임 종료가 있는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 상속이나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처리를 계속 해야 된다.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위임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치는 믿고 물건을 맡기는 거다. 위임은 믿고 사무 처리를 맡기는 거다. 현상 광고는 광고로 뭐 일을 하게 해보도록 하는 거다. 뭐 이런 거고, 임치 믿고 뭐 물건을 맡기는 거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 일을 승낙함으로써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은 무상이고 따라서 편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승낙함으로써 낙승계약이고,
계약서 안 써도 되니까 불려식 계약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일으켜지는 거고, 수치인 물건 맡기로 하는 사람, 창고업자 이런 사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무상수치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준다. 그래서 친구한테 갑자기 뭐 책 좀 맡기고 어디 갈 수 있죠. 그럼 그 친구는 자기 물건하고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는 거죠. 동일한 물건으로 보관하다가 뭐 책이 파손되면 뭐 책임 없는 거죠. 근데 유상수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관계라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기 물건 보관 의무보다 더 고도의 보관 의무를 가진다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더 고도의 주의 의무입니다. 보관에 따른 부수 의무, 통지 의무, 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압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수치인 물건 맡은 사람은 물건 맡긴 사람인 임치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뭐 수치인은 임차물의 보관을 위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치한 과실을 인도하고 자기 명예시득한 권리를 임시인에게 이다해야 된다. 위임하고 유사한 그런 조항이죠. 뭐 준용한다 이런 것들 들어있고 목적물 사용 금지 물건 맡기나는데 자전거를 맡겨놨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맡기만 나온 거지 사용하라는 게 아니지. 네가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대체로 공짜로 빌려 쓰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임대차로서 빌려 쓰든지 해야 되지. 맡기는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죠. 뭐 옛날에 세탁 한다고 물건을 세탁소에 맡기면은 그 세탁소 아저씨가 선보러 갈 때 입고 가고 막 이러죠. 뭐 옛날 TV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안 들키면은 그뿐이 아닌가. 세상에는 사고 친 놈만 있는데 세상에는 사고 안 친 놈은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사고 안 친 놈은 없고 사고 친 놈만 있는데 사고 친 놈 중에서 들킨 놈하고 안 들킨 놈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임침으로의 반환 의무, 반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면 되고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임치물을 전차한 때는 현존하는 곳에서 반환할 수 있다. 이거 반환의 상대방은 맡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맡긴 사람이 지정한 사람한테 반환하면 될 거고. 임치인 물건 맡은 사람은 뭐 계약 끝나고 나면은 뭐 돌려줘야 되겠죠. 인도해줘야 되고 보관에 필요한 지출비 등 상환 의무가 있고 뭐 임치인은 임치물의 승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승질 또는 하자를 안 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닭을 맡겨놨는데 닭이 병들었어. 그 때문에 전염이 돼서 옆에 있는 닭한테 그럼 뭐 배상해야 되겠죠. 근데 전염된 줄 알고 막 그래도 내가 맡아놨게 이러다면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보수 약정할 수 있다는 거고 임치 종료 뭐 임치 기간의 약정 유무를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임 쪽에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 못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사망, 파산 선고 또는 수치인의 요거는 또 안 고치네요. 승연, 후견, 개시, 심판 결정이 있으면은 종료한다. 해지되고 나면은 임치물을 반환해야 되고 반환 장소 앞에서 봤었고 특수한 임치, 혼장 임치, 대체물 근데 석유, 곡물, 뭐 금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임치에서 수치인이 임시된 물건을 동종 동질의 다른 임시물과 혼합하여 보관하여 반환할 때 임시된 것과 동량을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딱 맡기면은 그 맡기는 돈 딱 가지고 있다가 반환해 주는 거 아니죠. 은행이 그걸 또 다른데 뭐 대출을 하고 뭐 쓰고 그리고 다른 은행에 있는 그 돈 가지고 돌려주겠죠. 그러면 그런 게 혼장 임치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뭐 소비 임치, 소비 임치는 임치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수치인에게 이전하고 수치는 그것과 동종, 동질, 동량 이것을 반환할 임치를 말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은행 예금 계약과 관련되는 게 뭐 혼장 임치보다는 소비 임치에 더 가깝겠습니다. 소비 임치 사용해 버리고 뭐 동질,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면 되죠.
그 정도 하시고 예금 계약의 문제.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취를 하는 금전, 소비, 임치 계약으로서 수취는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임친의 청구가 있을 때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했는데, 이거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요물 계약이라는 거죠. 요물 계약.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고객과 은행 간의 예금 계약은 일단 성립했다는 거죠. 받아 확인했을 때 성립해 버렸으니까 그걸 은행 금고에 안 넣고 그 직원이 임의로 빼돌렸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금 계약은 성립했다. 그러니까 너 그 직원이 빼돌려 쓴 걸 내가 모르겠고 내 돈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